저번에 이어서 이제 나의 마음 일기 앱을 계속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좀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화면 구성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 된 건 뭐냐면 글쓰기는 되는데 글쓰기가 되고 저장이 되어서 여기 리스트업 되는 건 되지만 읽기 모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읽기 모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내가 글쓰기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내가 글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열어서 봤을 때 이렇게 수정 가능한 상태로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화면을 우리가 따로 구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요거 이렇게 눌렀을 때, 요 화면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구현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지가 좀 들어오지 않는 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서버가 꺼져 있군요. 그래서 요거를 틀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안내시킬게요. 시뮬레이터에서 실행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미지가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사실 이거랑 상관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빌드가 된 거는 보여야 될 텐데 말이죠. 아, 이거 지금 에뮬레이터가 좀 이상해졌네요. 이거 올리기도 안 되고 아니면 제 마우스가 이상해졌나? 에뮬레이터가 부팅이 돼 있다. 앱을 다시 열겠다. 자, 열릴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이제 눌렀을 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글을 작성을 해볼까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좋겠죠. 리스트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리스트에서 글을 누르면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읽을 수 있도록 해줘. 그냥 넘어가게 해줘. 그냥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눌렀을 때 동작하지 않는 것을 이제 얘한테 진행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 눌렀을 때 화면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정확하게 이 리액트 네이티브의 구조를 모르지만 그냥 라우팅을 아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팅을 해주고 누르면은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온프레스라는 건 이제 아마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겠죠.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 내비게이션으로 엔트리 데이터를 전달을 해가지고 즉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전달을 하나 보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엔트리 데이터가 뭔지 이건 뜯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해가지고 있으면 이게 있으면 수정 모드 동작을 하겠다. 뭐 이제 그렇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걸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기능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CRUD라고 하죠. CRUD. C란 이제 create. 이제 글을 쓰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R은 read죠. 요거를 눌렀을 때 여기서도 사실 read를 하고 있는 거죠. 읽어가지고 제목을 보여주는 거. 여기도 뭐 필터링 같은 거는 이제 리드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된 거를 이제 필터링 하는 기능까지.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이제 수정 화면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는 딜리트인데 딜리트는 아직 구현을 안 했네요. 딜리트까지도 구현이 되면 좋겠군요. 그래서 D까지도 구현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 생각에 시뮬레이터가 좀 이상한 거 같네요.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실행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하려고 할 때 얘가 뭐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이걸로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군요. 앱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로군요. 다음엔 이걸 써야겠네요.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입력도 한번 해두고. 자, 그러면은 오늘 마음이 켜지면서 이제 이미지가 아까 전에 깨졌던 게 보이고 눌렀을 때 글로 이동을 하고요.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저장도 되겠죠. 자, 느낌표를 해가지고 저장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낌표가 반영이 됐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보기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글 읽기까지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삭제 기능까지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글 밖에서 홈 스크린에서 정확하게 홈 스크린에 찝어주겠습니다. 에서 글 목록을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삭제가 되어야 편하겠죠? 오른손으로 조작을 할 테니까요. 삭제 버튼이 나오고 이를 누르면 삭제하게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드를 했을 때 바로 삭제가 돼버리면 원치 않는 동작 때문에 삭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딜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CRUD에 이제 딜리트를 우리가 지금 구현을 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렇게 슬라이드를 했을 때 이제 딜리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요 작업을 얘가 해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화면에도 처음에 이제 설계를 했을 때 그런 장면까지도 여기다 연출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 정도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를 이제 다 문서화를 시켜서 남긴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스와이프 삭제 기능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스와이프 삭제 기능을 구현하자 라고 하면 바로 해주겠죠. 바로 근데 삭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얘가 잘 해줄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제 삭제 기능 되고 이제 이걸 하면서 그냥 동시에 그냥 시켜버리겠습니다. 큐에다 넣어주겠습니다. 글 수정 화면 안에서도 삭제 버튼을 눌러서 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해줘. 이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을 가운데 띄워서 보여주고 삭제 취소를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유저 입장에서는 실수로 삭제하는 일 없겠죠. 삭제를 눌렀을 때 그냥 가타부터 바로 삭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지금 그 설정을 제가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캘린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삭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가 좀 거슬리네요. 여기가 좀 이렇게 깎여 있거든요. 약간은 거슬리는데 뭐 그냥 가겠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글 삭제가 여기서는 이제 구현이 됐고 이제 그 안에서도 삭제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이 여기 지금 큐에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하면 되는데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를 띄운 상태이므로 테스트는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얘가 테스트를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자꾸 테스트를 하느라 뻘짓을 하고 있거든요. 뻘짓을 못하게 막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삭제 핸들러와 삭제 버튼을 얘가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안에 이제 삭제 버튼을 만들겠죠. 그래서 삭제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추가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잘 구현됐네요. 자 이제 캘린더를 눌렀을 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완전히 다른 작업이라서 여기서 이제 얘는 남겨두고 이제 바로 에이전트 채팅창을 새로 열어가지고 이제 화면 구성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여기에 이제 새 화면을 또 만들어야 해. 어떤 화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캘린더를 눌렀을 때, 즉 이제 홈스크린에서 우리가 홈스크린이죠. 홈스크린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홈스크린에서 달력이었나요? 이름이 뭐였죠? 캘린더 이것도 컨텍스트로 넣어버리죠. 얘를 눌렀을 때 해야 되니까 정확히는 사용자가 이 부분을 눌렀을 테니까 얘를 전달을 해볼까요? 탭2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를 눌렀을 때 달력이 보이고 일기를 기록한 날짜에 표시를 해주고 그 날짜를 누르면 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해줘가 아니라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화면으로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에다가 화면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새로 그려주겠죠. MC가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안 했지만 동작을 잘 하고 있고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MC가 동작을 잘 하는 거죠. 네, 요걸 눌렀을 때 여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새로운 화면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이 삭제하기로 했던 거는 잘 된지 볼게요. 삭제 기능이 구현이 됐나요? 수정 화면 하단에 이 기록 삭제하기 버튼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단에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군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추가를 한 거죠? 제 생각에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하 여기서 실행을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리로드에 프레스 R을 하겠습니다. 프레스 R 앱을 리로딩 시켜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올려볼게요. 무시를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리로딩 앱 No apps connected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고요. 네 여기 삭제하기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 삭제하기를 누르면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취소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삭제 기능이 이제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달력 인터페이스 글이라는 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죠. 어디에다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여기 있는 거 건들진 않았고 뭔가 분석을 마친 다음에 그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 화면은 안 보이거든요. 렌더링 문제인 건지 약간 요런 약점이 있군요. 다시 열어볼까요? 껐다가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렌더링 문제가 좀 있네요. 안 보이는군요. 분명히 뭐 만들었거든요, 이걸. 어디 간 거죠? 보겠습니다. 너 그 화면 어디에 그렸니? 여기 그리라니까, 이 녀석아. 여기에 그려야지.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내가 뭐 약간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라이트 스크린 키보드 화면 오른쪽에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보이는군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스크롤을 해보면 보일 거라고 하네요. 저는 안 보이는데 말이죠. 이거 좀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껐다가 다시 켜서 아하, 알았습니다. 제가 커서를 다른 화면에 켜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작업을 했는데 뭔가 이게 동시 화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캘린더 화면을 그려줬고 캘린더 디자인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캘린더 디자인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했던 이 그대로 이 디자인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어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캘린더에 대한 저기 아토믹 디자인 패턴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이 색상을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켜서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얘는 이제 2월 5일 기준으로 이제 5일에 지금 선택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록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시간별로 해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 잘 이제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캘린더로 갔을 때 이제 아래쪽에 이 내비게이션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따로 버튼을 안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점검을 해봤을 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캘린더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캘린더 구현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러면 캘린더를 눌렀을 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눌렀을 때 화면이 그렇게 보이도록 개발을 이제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 화면에 구성된 달력 아래에 점 표시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에 기록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 보여주는 것부터 기록을 누르면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모두 구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달력 기능을 이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부분들이 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이 한 방에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버를 다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캘린더를 눌렀을 때 구현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화면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체크한 화면을 그대로 이제 기능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능은 이제 별거 없어요. 이제 2월 5일에 내가 기록을 했다. 그럼 기록한 이 흔적이 여기에 점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달력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을 눌렀다라는 이 초록색 표시가 이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해당 날짜에 이제 기록한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고요. 리스트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삭제 기능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삭제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얘가 그걸 알아서 해줬을지 안 해줬을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눌렀을 때는 바로 그 일기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언제 뭘 기록했던 걸 보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 지금 보면은 이제 캘린더 스크린, 그러니까 즉 이제 달력 스크린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셀 컴포넌트나 요일별 텍스트 색상 이런 걸 집어넣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색상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현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죠. 일단은 글쓰기를 달력이 일기라는 게 그날 기록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캘린더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동작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유저라면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일이긴 하지만 4일에 내가 마침 못 쓴 게 있었다라고 하면 4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일기라는 관점에서는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일기를 쓰는 게 정석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날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도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걸 눌렀을 때 어느 날짜에 쓸래라고 물어보는 건 되게 유저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고, 달력에 가서야 이제 그 날짜에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 캘린더 기능에다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 안에서 이 글이 아예 없는 날짜, 아니 그냥 글이 있는 날짜건 없는 날짜건 이 선택된 화면에서 글쓰기 버튼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글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을 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추가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갔을 때 이제 홈스크린 내비게이션에서 뭐 이걸 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캘린더 눌렀을 때 이동을 해야겠죠. 리로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라 아마 완벽하게 되진 않을 텐데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월 9일이니까 지금 그 시간대에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냥 지금 조회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조회만 하고 있는데 이 조회만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현을 따로 했군요. 진한 색이 오늘이고 이렇게 10개 칠한 색이 이제 내가 클릭을 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쓰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캘린더에서만큼은 날짜를 선택하고 글을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 하지 말라니까 자꾸 테스트를 하네요. 귀찮군요, 이건. 얘가 테스트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룰로 하나 따로 만들어 놓던지 해야겠네요. 멈추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자, 그러면 화면에서 약간 좀 수정을 해보죠. 자, 이 화면을 약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가 표현이 안 됐고, 10개 그 클릭한 날짜 색상이죠. 그게 표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클릭한 날짜에서 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글쓰기 버튼을 캘린더에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대한 얘기죠. 화면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있는데, 야, $20 플랜으로는 자, 여러분들 그 MCP를 쓰시면은 굉장히 토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많이 쓰기 때문에 $20로는 많은 작업을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다. 물론 펜슬 여러분 쓰시는 이유가 일관된 화면을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20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플랜을 $60 플랜으로 올려서 써보시고 또 $60 플랜에서 또 맞는다 그럼 $60 플랜을 쓰시면 되고, 그게 안 맞으시면 사실상 $200로 넘어가시는 게 스트레스 없이 작업을 하시는 방향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제 다른 걸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코딩을 주로 클로드 코드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화면 설계만 여기서 하시고요. 이 화면 설계에 있는 이 파일을 어차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커서여야만 이 펜슬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치는 제 생각에 클로드 코드에서도 아마 될 거라서, 클로드 코드에서 만약에 내가 $100 플랜을 이미 쓰고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쓰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화면 설계만 이 보이는 커서에서 진행을 하시고, 이제 실제 작업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 작업을 진행하시는 건 그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한 화면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제 비용 때문에 커서에서 이제 비용이 저는 좀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커서가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뭐 나중에 뭐 원하시면 그렇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준비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는 이 안에서 이제 번잡스럽지 않게 한꺼번에 진행하는 걸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화면도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화면 업데이트도 해줬지만 코드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너 글쓰기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9일이지만 10에 있는 글도 쓸 수 있겠죠. 10일에는 미리 감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잘 되겠죠. 아, 근데 놀랍게도 10일을 선택하고 글을 썼는데 2월 9일에 저장이 된 것 같고요. 가서 보겠습니다. 10일이 아니라 9일로 기록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버그입니다. 이거는 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로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직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캘린더에서 글을 쓰면 무조건 현재 시각으로 글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전 날짜나 이후 날짜에 글을 쓰고 싶을 수도 있어서 이 기능이 추가된 거야. 그래서 캘린더에서 글쓰기를 하는 것만큼은 사용자가 오늘 날짜가 아닐 때 이렇게 하시죠. 분기를 갈라줘야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아닌 날짜를 선택해서 글을 쓰려고 할 때 몇 시간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를 제공해서 몇 시 몇 분 기록으로 처리할지를 물어보고 글을 쓰게 하자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죠. 오늘 날짜가 아닌 날에 글을 쓰려고 하면 오늘 날짜에 글을 쓰는 거면 현재 시각으로 그냥 글을 그냥 추가를 하면 되는 건데, 내일 날짜를 제가 선택을 하고 글을 쓰기를 하면 너 몇 시 몇 분에 그럼 이걸 등록할 건데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이얼로그는 사실 디자인을 한번 화면에서 보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저는 화면을 더 디테일하게 더 다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화면 다 완성이 된 거니까 이제 나머지 작업은 얘한테 시켜버리고 그냥 다이얼로그 디자인은 살짝 포기를 할게요. 아마도 이제 이 글래스 모피즘을 써줄 것 같은데
글래스 모피즘이란 이제 약간 이 투명한 디자인 있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삭제를 했을 때 이렇게 뒤가 약간 투명하게 여기 아까 있었거든요. 얘는 좀 투명하지 않네요. 일관적이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여기 이제 약간 투명하게 되어 있죠. 요 글래스 모피즘이 지금 되진 않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캘린더는 여기 지금 돼 있고 지금 약간 버그가 있죠. 9일에 분명히 나는 글을 썼는데 이게 지금 안 보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 글을 등록한 목록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버그 같아. 고쳐봐 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같이 주면 훨씬 좋겠죠. 일단 Q를 넘겨놓고 작업을 좀 이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오늘 캘린더 기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구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하고 설정을 들어가서 뭐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설정에서는 뭘 할까요? 좀 아이디에이션을 좀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기 앱을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설정해서 하고 싶은 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테마 바꾸기를 할까요? 지금 이 테마 바꾸기가 잘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여기 컬러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고 와서 테마를 바꿔봐야 뭐 다크모드로 한번 바꾸는 게 다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강제적으로 제 캐릭터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스티커 같은 거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그것도 좀 지원을 해볼까요? 스티커 패키지 같은 거를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게 할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좀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시간 얘는 버튼으로 하게 해줬네요. 디자인도 일관적이고 참 좋네요. 그러면은 시간도 크게 문제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주고 다이얼로그도 잘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재미없는 거를 좀 하자면 이게 좀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캘린더를 넘길 때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이게 좀 너무 약간 너무 대학생이 만든 것 같다. 죄송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혹시 대학생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대학생이 만든 것 같은 건 좀 그렇다. 약간 이 화면을 넘겼을 때 이렇게 달력이 싹 이렇게 종이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연출이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약간 아까 전에 거슬렸던 이 지금 여기 안 거슬리시나요? 저는 굉장히 거슬리는데 여기 요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일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수정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싹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웹 기술로는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켜볼게요. 요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데 뭐 이게 안 보였던 이유는 뭐 날짜 형식이 뭐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네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보이죠? 이제 달력에서 보이고 이제 삭제 기능 이런 것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녀석아 달력 리스트에서 삭제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만든 걸 재활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잖아. 홈스크린에서 말이야. 요거는 그냥 재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홈스크린에서 우리가 왼쪽 슬라이드를 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면은 리액트 이거 뭐죠 이거? 지금 잘 쓰고 있는 기술이 뭐죠? 죄송합니다. 강의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죠. 리액트 네이티브로 구현했으면 이게 분명히 컴포넌트로 돼 있을 텐데 이 슬라이드로 미는 것도 컴포넌트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거를 안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들어간 건데 당연히 돼야 될 텐데 상당히 불만이어서 이제 불만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삭제하기 버튼이 그 시멘틱이 저렇게 등록이 돼 있나요? 니게티브 그래서 이걸로 했다. 근데 저거를 면색에다가 이 색을 안 쓰고 선으로만 쓴 것도 좀 약간 거슬리긴 하네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고치겠습니다. 뭐 시메틱 컬러를 지키긴 했으니까 이 시메틱 컬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상태를 변화했을 때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겠다는 색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긍정, 얘는 경고, 얘는 뭐 삭제나 뭐 부정적인 것들 있죠. 뭐 부정적이라서 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뭐 삭제, 뭐 제거,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설정 변경, 뭐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경고하는 것들, 그 좀 센 것들 그런 것들을 시멘티라 부르는데 저렇게 컬러로 저걸 정해놓은 건데 여기 삭제 이렇게 시멘티 컬러로 나오죠. 삭제니까 여기서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삭제도 구현이 됐고, 이제 마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이 달력을 넘겼을 때 이렇게 싹 종이를 넘기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구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할지 플랜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모델이 이제 학습을 못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마 했겠지만, 웹 검색을 통해서 현재 컴포넌트, 달력 컴포넌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방식을 웹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컨텍스트가 좀 꽉 찼기 때문에 살짝 클리어를 할게요. 컴팩트가 있네요, 여기는. 아, 서머라이저가 있네요. 서머라이저를 하겠습니다. 서머라이저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압축을 해서 기억을 시키고 이 컨텍스트를 지금 비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작업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서머라이즈라고 부르고 클로드 코드에서는 그게 컴팩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컴팩트란 제가 아까 컴팩트란 말을 썼는데 어쨌든 이 서머라이즈를 시켜가지고 대화를 새로 안 만들고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서머라이저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서머라이저를 한 다음에 이제 기록할 내용 먼저 쓰고 있도록 하죠. 달력 컴포넌트 디자인 상태를 확인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달력을 넘기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면 좋겠어. 웹 검색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하고 전 플랜 모드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우리가 구현된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화면의 이제 상태라는 건 이제 개발보다는 이제 이 화면의 형태겠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지면서 넘어간다거나 그럼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지금도 슬라이드 형태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되어 있지는 않네요. 애니메이션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아예 없는 상태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찾아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싹 넘기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모델이 학습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웹 검색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좀 보완을 하고 그 방식을 찾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방식으로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보완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가 있을 때 더 잘 되게 하고 싶으시면 웹 검색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잘해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한 거고요. 지금은 이해만 했다고 하네요. 이제 찾아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링 해서 이제 내부 코드를 좀 살펴보고 적용이 가능할지 코드 상태를 점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핸들러가 있다 뭐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해서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고 영어로 나왔군요. 그냥 얘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라이즌털 스와이프 온 캘린더를 하면 이제 제스처를 뭐 너 해가지고 뭘 하고 뭐 리애니메이티드를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폴드를 제가 이제 한글 표현이 뭔지 잘 모르는데 슬라이드 아웃 엣지 뭔가 그 손으로 하는 그 동작에 대한 그 디테일한 그 정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제스처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걸 했을 때 애니메이티드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잘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시키면 되죠. 어차피 제가 다 구현할 것도 아닌데 시켜보겠습니다. 좀 무책임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이왕이면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또 하다 버그를 발견했는데 오늘 날짜를 눌러야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포인트네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리애니메이티드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티드라는 거를 갖다가 쓰면은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아마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안 되고 있군요. 되면은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애니메이티드 스타일이 있고 펜 제스처 뭐 제스처를 뭐 추가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왜 갑자기 영어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글로 대답하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있거든요. 아, 없어졌네요. 왜 없어진 것이지? 충격적이군요.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유저를 always speak Korean done. 얘가 어쩐지 계속 영어로 얘기하는 게 좀 수상하다 했어요. 이거는 근데 다음 채팅창에서 적용이 되는 거라 일단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읽겠습니다. 린터상 문제가 없고 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버그가 있네요. 네, 뭔가를 발견을 한 모양입니다. 뭔가 고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러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참 예전에는 에러 발견하면 스스로 수정을 안 했는데 요즘은 수정까지 해주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켜놓고 잠깐 다른 일을 보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켜놨던 게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급히 끄는 사고가 생겼네요.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수정을 아직도 하고 있군요. 뭔가 이거는 버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사실 버전을 맞게 해주는 저는 이제 안 쓰는데 뭐였죠? 그거 쓰면 좋은데 컨텍스트 7을 쓸 걸 그랬네요. value가 없다. 이제 우리가 바뀌었고 함수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요. 달력을 이제 뭔가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 코드 수정이 끝나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죠.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쉬운 건 없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린더를 들어가니까 에러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수정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수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도 수정을 하고 있네요.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 추가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다면 그냥 안 시킬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하고 싶었으니까 해야죠 뭐. 다음엔 컨텍스트 7을 좀 추가를 해봐야겠네요. 제 생각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버저닝 충돌이 나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아까 전에 봤던 그 에러 메시지 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버전 번호를 가지고 이제 벌세스를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슈가 있다.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아마 이 오류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겠죠? 컨텍스트 7은 그냥 넣어줘야 되나? 이제 애니메이션이 생겼네요. 마음에 들지. 고작 이거 하려고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이 녀석? 이건 좀 그런데. 종이가 넘어가는 것 같은 효과를 바랬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기능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잘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캘린더에 들어갔을 때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글이 보이게 되어야 하는데 분명 글이 작성되어 있지만 날짜를 클릭하기 전까지 안 보이는 건 좀 이상해. 오늘 날짜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수정을 마저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딸깍딸깍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생긴 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안 하시면 사실 안 만들어져요. 이제 뭐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일기장에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보고 뭘 재사용할지 나름 판단을 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테스트를 하시고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애플리케이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딸깍딸깍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그 정도가 있다. 그래서 다 한꺼번에 만드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뭐 쉬운 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다 건드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거를 해결해주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캘린더 하나 구현하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려나 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이 캘린더 넘기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스와이프도 아마 구현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스와이프 구현을 했죠. 지금 제가 이 마우스를 해서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건데 손가락으로 하면 이제 잘 되겠죠. 요걸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쉽진 않은가 봐요. 분명히 라이브러리 썼을 텐데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걸 써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use focus 이펙트로만 use focus 이펙트라는 건 이렇게 눌렀을 때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만 이제 보이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된 날짜 변경 시 기록 즉시 로드, 초기 진입 시 오늘 날짜 기록 포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날짜를 오늘 날짜니까 선택한 거를 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글쓰기 10일 날짜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새벽 갬성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벽 갬성이 좋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10일 날도 등록이 됐죠? 왔다 갔다. 홈에서는 최근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10일 이렇게 해서 보이고요. 최근 기록을 이걸로 생각을 할 테니까요. 오늘은 9일이지만요. 그래서 보이는 게 부자연스럽긴 한데 뭐 제가 기록을 했으니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준 게 최선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캘린더 기능을 완성을 했고요. 애니메이션도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제가 진짜로 원했던 종이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촌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한 걸 볼 수 있고 지금 잠깐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초기 진입 시에만 되고 달력을 이동할 때도 안 되는군요. 달력을 이동할 때 다시 예를 들어서 1월로 갔다가 또는 3월, 2월로 돌아오면 오늘 날짜 기록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 초기 진입 시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할 때 분명히 오늘 9일인데 없습니다. 눌러야만 보이는 거. 초기 진입 시에는 해줬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사라지는 건 유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2월 9일인데 2월 달려고 했을 때는 2월 9일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캘린더 기능이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하게 동작을 하도록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통계를 한번 좀 약간 아이디어 넘치게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해서 나 이거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